야, 아시안 레슬러, 또 그 이상한 옷 입고 뭐 하는 거야? 제이슨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어요. 텍사스 오스틴의 선라이즈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한 소녀가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하얀 천으로 된 전통 삿바가 들려 있었죠. 수빈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17살 소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표정만은 담담했어요. 제이슨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주변을 둘러쌌죠. 그래서 그게 뭔데? 할로윈 의상이야?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수비는 조용히 삿발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이건 씨름복이에요. 한국 전통 스포츠 의상이죠. 수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씨름, 그게 뭐야? 식당 이름? 제이슨의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수빈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하려 했죠. 잠깐 도망가지 마. 우리한테 그 씨름이 뭔지 보여줘. 제이슨이 수빈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수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00년 된 한국의 전통 무예라고 말하면 믿을까요? 그냥 레슬링 비슷한 거예요. 수빈은 간단히 대답했어요. 레슬링? 너 같은 애가? 제이슨이 비웃었습니다.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레슬링을 해? 수빈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체격이 작다고 무시당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체육관으로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도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떴죠. 수비는 혼자 남겨졌어요. 가방을 꽉 안고 체육관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기대어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텍사스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수빈의 마음은 어둠 속 같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국가대표 유망주로 인정받으며 자랑스럽게 삿발을 입었는데 여기서는 할로윈 의상 취급을 받네요. 수빈은 가방 속 삿발을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천의 감촉이 고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삿바였거든요. 2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바로 그 옷이죠.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란다, 수빈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수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체육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레슬링 기초를 배우는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매트 주변에 모았습니다. 레슬링은 힘과 기술이 모두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해 겨루는 거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수빈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씨름과 비슷한 말씀이셨거든요. 2명씩 짝을 이뤄서 기본 자세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지시에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빈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짝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수빈, 너는 제이슨과 짝이 되라. 선생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제이슨의 얼굴에 시큰둥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매트 위에 섰어요. 기본 자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동작을 보여주셨어요. 수빈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세였습니다. 씨름의 기본 자세와 거의 같았거든요.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어요. 허리를 낮추고 중심을 잡으며 상대방을 바라봤습니다. 제이슨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빈의 자세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거든요. 이제 가볍게 밀어보세요. 선생님의 지시에 제이슨이 수빈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이슨이 균형을 잃을 뻔했죠. 이상하네. 제이슨이 중얼거렸습니다. 더 세게 다시 시도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수비는 마치 바위처럼 단단했어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수빈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체격은 작지만 자세가 남달랐어요. 선생님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수빈, 어디서 배웠니? 자세가 꽤 좋은데. 한국에서 씨름을 배웠어요. 수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씨름? 아, 한국 전통 레슬링 말이구나.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수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요.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슨과 다시 마주 섰어요. 이번에는 수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부드럽게 제이슨의 팔을 잡고 살짝 비틀었어요. 제이슨의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매트 위에 부드럽게 누워버렸죠.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이슨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와, 대단한데. 선생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네. 정말 부드럽고 효과적이야. 수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칭찬받는 게 어색했거든요. 제이슨이 일어나며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한 거야? 제이슨의 목소리에 비아냥거림은 없었습니다. 진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상대방의 힘을 이용한 거예요. 수빈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씨름에서는 힘으로 밀지 않아요. 흐름을 읽고 움직이죠.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수빈은 조용히 샤워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선생님은 이해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제이슨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분명 뭔가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수빈은 한숨을 쉬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할아버지였어요. 수빈아, 잘 지내고 있니? 씨름 연습은 꾸준히 하고 있지? 수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할아버지. 매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연습할 곳도 없고 함께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잘했구나. 씨름은 우리의 혼이란다. 절대 잊지 마라. 할아버지의 메시지를 읽으며 수빈은 결심했어요. 연습할 곳을 찾아야겠다고. 씨름을 계속해야겠다고. 할아버지와 조상들을 위해서라도. 텍사스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빈의 새로운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인터넷으로 오스틴 지역 무술 도장을 찾아봤거든요. 한국 전통무예관이라는 곳을 발견했어요. 김 관장님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씨름도 가르치실까요? 수빈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제이슨과 친구들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빈을 보자 다가왔어요. 야, 어제 그거 꽤 신기했는데.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이 그 정도야? 아니면 그냥 운이었어? 수빈은 조용히 제이슨을 바라봤어요.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운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배운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해볼래? 이번엔 진짜로. 제이슨의 친구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어제는 방심했었어. 오늘은 다를 거야.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매트도 없고 위험해요. 정식 장소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수빈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제이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야, 겁나는 거야? 어제는 운이었다는 거네. 아니에요. 씨름은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 무예예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학생들이 흩어졌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클로이라는 여학생이 수빈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클로이야. 어제 체육 시간에 봤어. 정말 멋있었어. 클로이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수빈이 처음으로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수빈이에요. 씨름이 정말 그렇게 오래된 무술이야? 클로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네, 정말이에요. 수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을 축제 때마다 씨름 대회를 열어요. 와, 신기하다. 나도 배워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씨름은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제이슨이 지나갔어요. 클로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클로이, 넌 정말 이상한 애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는구나. 클로이가 화를 냈어요. 이상한 게 뭐야? 수빈은 정말 멋진 애야. 제이슨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알아서 해.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빈은 클로이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한국에서 가져온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죠. 수빈이 조용히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것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끈적하고 빨간 액체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케찹이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음식 먹지 말고 진짜 미국 음식을 먹어. 제이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수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김치찌개 냄새와 케찹이 섞여서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클로이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무 심하잖아. 수빈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휴지로 머리카락에 케찹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클로이가 수빈 옆에 앉으며 휴지를 더 건네주었어요. 정말 화나. 제이슨이 너무 심해. 수빈은 조용히 머리카락을 닦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 클로이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학교에 온 이후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클로이가 화가 난 표정으로 제이슨 쪽을 바라봤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어. 나중에 선생님께 말할 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빈이 만류했어요.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식당 입구에서 제이슨과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수빈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직진했어요. 브랜드는 수빈이 앞에 서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진짜야? 너 무슨 닌자 같은 거라며? 수빈은 고개를 들어 제이슨을 바라보았습니다. 태권도 선수야. 닌자 아니야. 제이슨은 뭔가 말하려다가 참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엘라와 친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수빈은 한국 전통무예관을 찾아갔어요. 학교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국 도장 특유의 냄새였죠. 어서 오세요. 중년의 한국계 남성이 나왔어요. 김 관장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빈이라고 해요. 혹시 여기서 씨름을 가르치시나요? 김 관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씨름,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 한국에서 배웠나? 네, 할아버지께 배웠어요. 수빈이 대답했어요. 그럼 한번 자세를 보여볼까? 김 관장님이 매트를 가리켰습니다. 수빈이 신발을 벗고 매트 위에 올라갔어요. 씨름의 기본 자세를 취했습니다. 오, 정말 제대로 배웠구나. 자세가 아주 안정적이야. 김 관장님이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연습할 수 있을까요? 김 관장님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씨름을 아는 아이를 만나다니 정말 반가워. 수빈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마음 편히 씨름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한국전통무예관은 수빈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어요. 매일 방과 후면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김 관장님은 씨름의 깊은 철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씨름은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란다. 수빈아. 상대방과 자신을 모두 존중하는 무예지.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도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은 전통 삿발을 입고 연습하는 날이었습니다. 수빈이 하얀 삿발을 매자 김 관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말 멋지구나. 꼭 진짜 씨름꾼 같아. 학교에서는 이상한 옷이라고 놀림받았는데 여기서는 인정받았어요. 기본 동작부터 다시 해보자. 김 관장님이 앞무릎 잡기, 뒷무릎 잡기를 시범 보이셨어요. 수빈은 집중해서 따라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들이었거든요. 좋아, 아주 좋아. 김 관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이제 실전 연습을 해보자. 김 관장님과 수빈이 삿발을 맞잡고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훌륭해. 흐름이 정말 자연스럽구나. 연습을 마친 후 김 관장님이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수빈아, 학교 생활은 어떠니? 수빈이 잠시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짧게 대답했지만 김 관장님은 눈치채셨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씨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상하다고 놀려요. 나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랬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 진심으로 보여주면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야. 김 관장님의 말씀이 수빈에게 힘이 되었어요. 다음 날 학교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레슬링 수업이었어요. 수빈, 지난번처럼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까? 선생님이 부탁하셨어요. 수빈이 망설였지만 김 관장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 해볼게요. 수빈이 매트 중앙에서 씨름의 기본 자세를 보여주었어요. 차렷 자세에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곧게 펴며 팔을 자연스럽게 벌렸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히 지켜봤어요. 태권도나 가라테와는 완전히 다른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선생님이 자원에서 수빈과 함께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씨름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삿발을 잡고 시작해요. 상대방의 힘과 움직임을 느끼며 기술을 써요. 수빈이 설명하며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움직임이네요. 완전히 다른 철학이 느껴져요. 선생님이 감탄하셨어요. 씨름은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아요. 함께 겨루는 상대방이죠. 서로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멋있다는 반응이었어요. 제이슨도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강한 거예요?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나랑 한번 해볼래? 제이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수빈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선생님도 계시고 정식 매트도 있었어요. 안전하게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제이슨과 수빈이 매트 위에 섰습니다. 삿바가 없어서 서로의 어깨를 잡고 시작하기로 했어요. 준비됐어? 제이슨이 물어봤어요.
시작과 함께 제이슨이 힘껏 밀어왔어요. 하지만 수빈은 그 힘을 정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살짝 비껴서며 제이슨의 힘을 흘려보냈어요. 제이슨이 균형을 잃자 수빈이 부드럽게 다리를 걸며 몸을 돌렸습니다. 제이슨이 매트 위에 넘어갔어요.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해.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수빈이 제이슨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요? 씨름에서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게 예의였거든요. 제이슨이 수빈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존경심이 보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배운 거야? 할아버지께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네요. 한국의 전통 무예가 이렇게 실용적일 줄 몰랐어요. 선생님이 감탄하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제이슨이 수빈에게 다가왔어요. 수빈, 미안해. 그동안 무시해서.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수빈이 놀랐어요. 제이슨이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괜찮아요. 씨름을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나도 배울 수 있을까? 제이슨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에요. 씨름은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빈의 학교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씨름을 통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수빈의 학교 생활은 많이 달라졌어요. 체육 시간에 씨름을 보여준 이후로 학생들의 시선이 바뀌었거든요.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이슨은 겉으로는 우호적이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아이에게 완패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특히 친구들 앞에서 넘어진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이슨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크와 라이언은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어요. 야, 제이슨. 내가 그 아시안 애한테 진 거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마크가 사물함 앞에서 투덜거렸어요. 우리 학교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 라이언도 거들었습니다. 제이슨이 화를 냈어요. 닥쳐. 그냥 운이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빈의 기술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날 점심시간에 수빈은 클로이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불고기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어. 이 양념은 뭐야? 클로이가 관심을 보였어요. 간장이랑 설탕, 마늘 같은 거예요. 수빈이 설명했어요. 나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클로이의 열정에 수빈이 기뻤어요. 물론이죠.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두 사람이 즐겁게 대화하고 있을 때 제이슨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마크와 라이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 수빈. 제이슨이 평소와 다른 어조로 말했어요. 뭔가 계획이 있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난번 씨름 시범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뭐죠? 그거 진짜야? 아니면 그냥 쇼였어? 제이슨의 질문에 수빈이 당황했어요. 마크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통할까 하는 거야. 체육관 매트에서 하는 거랑 진짜는 다르잖아.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씨름은 스포츠예요. 싸움이 아니에요. 라이언이 비웃었습니다. 스포츠? 그럼 왜 무술이라고 했어? 클로이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그만해. 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야? 제이슨이 손을 들어 클로이를 진정시켰어요. 시비 거는 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수빈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씨름의 목적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마크가 코웃음을 쳤어요. 함께 성장? 그런 게 무슨 무술이야. 수빈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때 제이슨이 제안했어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이번에는 진짜로. 수빈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위험해요. 위험? 진짜 무술이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이언이 도발했어요. 아니면 체육관에서만 되는 가짜였나? 수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씨름을 가짜라고 부르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가짜가 아니에요.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증명해봐. 제이슨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서. 주변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클로이가 수빈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마, 수빈. 쟤들이 트집 잡으려는 거야. 수빈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씨름을 모독당하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수빈이 결심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매트가 없으면 다칠 수 있어요. 제이슨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럼 학교 뒤편 잔디밭은 어째? 푹신해서 안전할 거야. 수빈이 망설였어요. 정식 씨름장이 아닌 곳에서 씨름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씨름이 정말 가짜라고 할까봐 걱정됐어요. 알겠어요. 수빈이 결심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진짜 씨름 규칙으로 해야 해요.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안 돼요.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럼 방과 후에 하자.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학교 뒤편으로 몰려들었어요. 벌써 3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수빈이 나타나자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준비됐어? 제이슨이 물어봤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진지하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잔디밭 위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여전히 삿바가 없어서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시작. 누군가 신호를 했어요. 제이슨이 즉시 공격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체중을 실어서 수빈을 밀어붙였습니다. 수빈이 뒤로 밀렸어요. 잔디밭이라 발판이 불안정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의 힘을 정면으로 받지 말고 흘려보내야 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요. 수빈이 몸을 살짝 틀었어요. 제이슨의 힘이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제이슨이 균형을 잃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빈이 제이슨의 다리를 걸며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제이슨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수빈의 팔을 잡아당겼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 잔디밭에 굴렀어요.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수빈이 기회를 찾았습니다. 제이슨이 공격하려다 중심을 잃은 순간이었어요. 수빈이 전통 씨름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안다리 걸기였어요. 제이슨의 다리 안쪽을 부드럽게 걸며 몸을 돌렸습니다. 제이슨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잔디밭에 등부터 떨어졌습니다. 승부가 결정된 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폭발적인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환호하지 않았어요. 대신 급하게 제이슨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제이슨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일어났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제이슨이 인정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수빈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제이슨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거든요. 미안해요. 다치게 해서. 제이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원한 거잖아.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존경해.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도 수빈의 승리로 끝났어요. 하지만 수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식 씨름장이 아닌 곳에서 씨름을 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날 밤 수빈은 김 관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빈아, 씨름은 구경거리가 아니란다. 신성한 우리의 전통이지. 죄송해요, 관장님. 하지만 씨름을 모독당하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마음은 이해한다. 김 관장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씨름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방법을 찾아보자.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관장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씨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요. 그날 이후로 수빈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를 걸으면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고 수업 시간에도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썩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씨름이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제이슨은 수빈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어요.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씨름에 대해 진지하게 궁금해했어요. 수빈, 점심 같이 먹을래? 제이슨이 다가와서 제안했어요. 마크와 라이언도 함께 있었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좋아요.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로이도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수빈이 직접 만든 김밥을 가져왔어요. 김 관장님이 가르쳐 주신 레시피였죠. 와, 이것도 한국 음식이야? 제이슨이 관심을 보였어요. 네, 김밥이에요. 수빈이 설명했어요. 김이라는 바다 채소에 밥과 여러 재료를 넣고 만 거예요. 한 입 드셔볼래요?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맛봤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맛있네.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이 검은 건 뭐야? 김이에요. 바다에서 나는 채소죠. 수빈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아주 흔한 음식이에요. 마크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먹어봐도 될까? 물론이죠. 수빈이 김밥을 나누어 주었어요. 모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빈아, 궁금한 게 있어. 라이언이 말을 꺼냈어요. 씨름을 언제부터 배웠어? 어렸을 때부터요. 수빈이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제이슨이 놀랐어요. 씨름은 남자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수빈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여자들도 씨름을 해요. 전통적으로는 남자들이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여자 선수들도 많아요. 정말? 그럼 한국에서는 유명했어? 클로이가 궁금해했어요. 수빈이 잠시 망설였어요.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조금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지역 대회에서 몇 번 우승했어요. 몇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3년간 우승했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제이슨이 감탄했어요. 그럼 왜 미국에 왔어? 수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요.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이 눈치를 채고 화제를 바꾸었어요. 그럼 여기서도 계속 씨름할 거야? 네, 한국 전통무예관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수빈이 대답했어요. 김 관장님이 가르쳐 주세요. 한국 전통무예관? 어디에 있어? 제이슨이 관심을 보였어요. 시내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걸려요. 나도 한번 가봐도 될까? 제이슨의 질문에 수빈이 놀랐어요. 정말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관장님께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오후 수빈은 한국 전통무예관으로 향했어요. 김 관장님께 제이슨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배우고 싶어 한다고? 김 관장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네, 진심인 것 같아요. 수빈이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씨름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존중하는 것 같아요. 김 관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아. 한번 데려와 봐. 진짜 마음이 있는지 보겠어. 수빈이 기뻤어요. 제이슨이 씨름을 배우게 된다면 더 많은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수빈은 제이슨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관장님이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정말? 언제? 제이슨이 흥미를 보였어요.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요? 좋아. 제이슨이 즉시 대답했어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수빈과 제이슨이 함께 한국 전통무예관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제이슨이 계속 질문했어요. 관장님은 어떤 분이야? 무서워? 아니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수빈이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씨름에 대해서는 진지하셔요. 진심이 아니면 금방 아실 거예요. 제이슨이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도장에 도착하자 김 관장님이 나와서 맞이해 주셨어요. 어서 와. 김 관장님이 따뜻하게 인사하셨어요. 내가 제이슨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제이슨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수빈이 가르쳐줘서 많이 궁금했어요. 김 관장님이 제이슨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수빈에게서 들었는데 씨름을 배우고 싶다고? 네, 정말 멋있었어요. 제이슨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완전히 다른 무술이더라고요. 김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씨름은 다른 무술과 달라. 상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거지. 준비는 되어 있나?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관장님이 씨름복을 가져다 주셨어요. 일단 이걸 입어봐. 제이슨이 씨름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처음 입어보는 한국 전통 의상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째? 김 관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신기해요. 제이슨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아. 김 관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 기본 자세부터 배워보자. 김 관장님이 씨름의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이슨이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다리에 힘을 빼. 김 관장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딱딱하면 쉽게 넘어져. 물처럼 부드럽게 해야 해. 제이슨이 계속 연습했어요. 수빈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좋아. 이제 수빈이와 함께 해봐. 김 관장님이 지시하셨어요. 수빈과 제이슨이 마주 섰어요. 삿발을 잡고 천천히 움직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이 아니라 연습이었어요. 수빈이 제이슨의 움직임을 도와주었습니다. 제이슨도 진지하게 임했어요. 1시간 정도 연습한 후 김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째? 씨름이 어떤 건지 알겠나? 네, 생각보다 훨씬 깊어요. 제이슨이 감탄했어요. 단순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기술이 다 필요하네요. 맞아. 김 관장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씨름은 몸과 마음을 모두 단련하는 무예야. 계속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와. 제이슨이 기뻤어요.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제이슨도 씨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수빈에게는 정말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씨름을 통해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도장에서 나오는 길에 제이슨이 말했어요. 수빈 정말 고마워. 씨름을 알게 해줘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야. 수빈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씨름을 이해해줘서. 두 사람의 우정이 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더 큰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있을 학교 체육대회에서 수빈이 씨름 시범을 보이기로 했거든요. 전체 학생과 학부모들 앞에서 말이에요. 수빈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씨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말이에요. 체육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는 준비로 분주했어요. 각 학급에서는 응원 도구를 만들고 연습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수빈도 체육대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씨름 시범을 보이기로 했거든요. 체육 선생님이 수빈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수빈, 시범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혼자 할 건가? 수빈이 잠시 생각했어요. 혼자 하는 품새 같은 것보다는 실제 씨름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상대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누구와 할 건가? 제이슨이 자원해줬어요.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제이슨이? 정말? 네, 요즘 씨름을 배우고 있어요. 수빈이 설명했어요. 한국전통무예관에서 함께 연습하고 있어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선생님이 기뻐하셨어요. 한국 전통 무예를 미국 학생이 함께 하다니 정말 의미 있어. 수빈과 제이슨은 매일 방과 후에 만나서 연습했어요. 김 관장님이 특별히 시범용 연기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씨름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동작들이었어요. 자, 이제 함께 해보자. 김 관장님이 지시하셨어요. 씨름은 경쟁이 아니라 조화야.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거지. 수빈과 제이슨이 삿발을 맞잡았어요. 천천히 움직이며 서로의 호흡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좋아, 아주 좋아. 김 관장님이 만족해 하셨어요. 이제 진짜 씨름 같구나. 제이슨의 실력도 놀랍게 늘었어요. 매일 열심히 연습한 덕분이었습니다. 수빈, 제이슨이 정말 빨리 배우는구나. 김 관장님이 칭찬하셨어요. 진심으로 배우려는 마음이 보여. 수빈도 제이슨의 변화에 놀랐어요. 처음에는 씨름을 무시했던 아이가 이제는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었거든요. 체육대회 이틀 전이었어요. 수빈과 제이슨이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돼? 제이슨이 물어봤어요. 조금요. 수빈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씨름을 보인 건 처음이에요. 나도 그래. 제이슨이 공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여줄 씨름은 정말 아름다워. 분명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야. 김 관장님이 두 사람을 불러 모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두 사람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씨름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해. 내일 시범에서도 그걸 보여줘. 수빈과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수빈은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시범이 계속 걱정됐거든요. 한국의 전통 무예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해해 줄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체육대회 당일이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일찍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수빈은 가방에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전통 삿발을 넣어왔어요. 오늘만큼은 정식 씨름복을 입고 시범을 보이고 싶었거든요. 제이슨도 김 관장님이 빌려주신 삿발을 가져왔어요. 준비실에서 두 사람이 삿발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진짜 씨름 선수 같았어요. 와, 우리 정말 멋있다. 제이슨이 감탄했어요. 수빈도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할아버지의 삿발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을 수 있었거든요. 체육대회가 시작되었어요. 달리기, 줄다리기, 농구 등 여러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수빈과 제이슨의 시범은 점심시간 직후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이제 특별 순서를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한수빈 학생과 제이슨 학생이 한국 전통 무예인 씨름을 선보이겠습니다. 씨름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 스포츠입니다.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수빈과 제이슨이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전통 삿발을 입은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관장님도 관람석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두 사람이 운동장 중앙에 도착했어요. 먼저 관중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씨름의 예의였거든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도 인사했어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삿발을 맞잡을 차례였어요. 수빈과 제이슨이 서로의 삿발을 잡았습니다. 운동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범이 시작되었어요. 두 사람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공격하지 않고 서로의 호흡을 맞췄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빈이 첫 번째 기술을 걸었어요. 안다리 걸기였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을 다치게 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했어요. 제이슨도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관중들이 감탄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격렬한 싸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술 같았어요. 이번에는 제이슨이 기술을 시도했어요. 뒷무릎 잡기였습니다. 김 관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정확하게 했어요. 수빈이 그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어요. 시범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씨름 기술들이 선보여졌어요. 들배지기, 바깥거리, 안거리까지. 모든 동작이 부드럽고 우아했습니다. 관중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이런 무술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클로이가 관람석에서 박수를 치며 응원했어요. 마지막 순서였어요. 수빈이 제이슨을 부드럽게 넘어뜨리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이 다치지 않게 천천히 했어요. 제이슨이 매트 위에 부드럽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수빈이 손을 내밀어 제이슨을 일으켜 세웠어요. 씨름의 전통 예의였습니다. 시범이 끝났어요. 두 사람이 다시 관중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 고마움의 인사를 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도 들렸어요. 정말 아름답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멋있을 줄 몰랐어. 칭찬들이 쏟아졌습니다. 수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드디어 씨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제이슨도 감격했어요. 자신이 한국의 전통 무예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김 관장님이 운동장으로 내려오셨어요. 정말 훌륭했다. 김 관장님이 두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진정한 씨름의 정신을 보여줬구나. 체육 선생님도 다가오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구나. 학부모들도 수빈과 제이슨에게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무술이네요. 우리 아이도 배울 수 있을까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수빈이 기뻤어요. 많은 사람들이 씨름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체육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제이슨이 수빈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한국의 전통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수빈도 고마웠어요. 고마워, 제이슨. 내가 없었다면 이렇게 멋진 시범은 불가능했을 거야. 두 사람의 우정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리고 씨름도 이제 학교에서 인정받는 무예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수빈은 할아버지께 영상 통화를 드렸어요.
오늘 시범 영상을 보내드렸거든요.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잘했구나, 수빈아. 진정한 씨름꾼이 되었네. 수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할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거든요. 체육대회 시범 이후 수빈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도를 걸으면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많은 학생들이 씨름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것이었어요. 수빈아, 나도 씨름 배울 수 있을까? 체육 시간이 끝나고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수빈이 기뻐했어요. 한국전통무예관에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제이슨도 수빈과 함께 씨름의 전도사 역할을 했어요. 정말 멋진 무술이야. 몸과 마음을 모두 단련할 수 있어. 제이슨이 친구들에게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 일주일 후 김 관장님께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체육대회를 본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수빈이 놀랐어요. 그래, 벌써 5명이나 문의했어. 김 관장님이 기뻐하셨어요. 내 덕분에 씨름이 알려지고 있구나. 수빈의 마음이 뿌듯했어요. 씨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수빈을 부르셨거든요. 수빈 앉아라. 교장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체육대회 시범 정말 인상적이었어. 고맙습니다. 수빈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학교에서 씨름 동아리를 만들면 어떨까? 수빈이 깜짝 놀랐어요. 씨름 동아리요? 그래.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내가 지도해 줄 수 있을까? 수빈이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이 동아리를 지도할 수 있을까요? 김 관장님과 상의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좋아.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오후 수빈은 급하게 한국전통무예관으로 향했어요. 김 관장님께 교장 선생님의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씨름 동아리를. 김 관장님이 놀라셨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제가 지도할 수 있을까요? 수빈이 걱정했어요. 아직 고등학생인데. 김 관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며칠 후 학교에 씨름 동아리 모집 공고가 붙었어요. 한국 전통 무예 씨름 동아리 모집.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제이슨은 당연히 가입했고 클로이도 함께 했습니다. 마크와 라이언도 의외로 가입 신청을 했어요. 정말? 너희도? 수빈이 놀랐어요. 응, 체육대회 시범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마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멋있더라고. 라이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도 배우고 싶어. 결국 12명의 학생이 씨름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첫 번째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체육관에서 김 관장님과 함께 기본기를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 관장님이 인사하셨어요. 오늘부터 씨름을 배우게 될 텐데, 먼저 씨름의 정신부터 배워야 합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씨름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을 단련하는 무예죠. 김 관장님이 씨름의 역사와 철학을 설명해 주셨어요. 2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전통이라는 것도요.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이제 기본 자세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수빈이 앞에 나와서 시범을 보였어요.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허리는 곧게 펴고 팔은 자연스럽게 벌려주세요. 학생들이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좋아요. 이제 균형 잡는 연습을 해보겠어요. 수빈이 계속 지도했어요. 씨름에서는 중심이 가장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야 해요. 1시간 동안 기본기 연습을 했어요. 모든 학생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 관장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다음 주에는 삿바 잡는 법을 배우겠어요.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제이슨이 수빈에게 말했어요. 정말 뿌듯하다. 우리가 함께 씨름을 알리고 있다니. 수빈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처음 학교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한국 전통 무예를 미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취재를 받아야 할까요? 수빈이 걱정했어요. 너무 유명해지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괜찮아. 김 관장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씨름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제이슨도 응원했어요.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결국 수빈은 취재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기자가 학교에 와서 씨름 동아리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수빈과 제이슨이 시범을 보이는 모습도 촬영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문의가 들어왔고 학부모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수빈,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린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한국 문화를 미국에 알리는 문화대사 같아. 수빈이 부끄러워했어요. 그저 씨름을 좋아해서 한 일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학교에 오셨어요. 한국 총영사관에서 나온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빈 학생. 영사님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군요. 수빈이 놀랐어요. 영사관에서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힘써주세요. 영사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날 밤 수빈은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수빈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내가 씨름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있구나. 이제 진짜 씨름꾼이 되었어. 수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사명감이 생겼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첫 번째 씨름 동아리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학부모들 앞에서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동작들이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빈은 지도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학생들이 씨름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제이슨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씨름을 무시했던 아이가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씨름의 정신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씨름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제이슨이 후배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수빈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자신만의 씨름이 아니라 모두의 씨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발표회를 이틀 앞두고 마지막 연습을 하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체육관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람 같아 보였어요. 혹시 한수빈 학생이 계신가요? 그분이 물어보셨어요. 저예요. 수빈이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한인회 회장 박민수라고 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아왔어요. 박 회장님이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계시네요. 한인회에서도 수빈 학생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수빈이 감격했어요. 같은 한국 사람들이 응원해 주신다니. 발표회에 한인의 분들도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인 청소년들에게도 씨름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물론이죠. 수빈이 흔쾌히 대답했어요. 한국 전통을 지키고 알리는 일이라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수빈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졌어요. 학교를 넘어서 지역 한인 사회와도 연결되었습니다. 드디어 발표회 전날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빈이 학생들을 격려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관객들에게 전달될 거예요. 김 관장님도 응원해 주셨어요. 내일은 여러분이 씨름을 통해 배운 것들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수빈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텍사스의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외롭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씨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주었거든요. 내일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씨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거였어요. 수빈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발표회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수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전통 삿발을 정성스럽게 챙겼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체육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학부모들, 지역 한인회 분들, 그리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까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이었습니다. 수빈아, 긴장돼? 클로이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조금요. 수빈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드디어 씨름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김 관장님이 수빈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지금까지 배운 대로 자연스럽게 하면 돼. 동아리 학생들도 모두 모였어요. 12명 모두 떨리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여줄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수빈이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씨름을 통해 배운 마음가짐이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정신 말이에요. 제이슨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모두 함께 파이팅. 학생들이 모두 손을 모았어요. 파이팅. 힘찬 구호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발표회가 시작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먼저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예인 씨름을 통해 문화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박민수 한인회장님도 축사를 해주셨어요.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수빈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전통이 이곳 텍사스에서 꽃 피우고 있습니다. 김 관장님이 씨름의 역사와 정신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름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한국인의 정신을 담아온 문화유산입니다. 관객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동아리 학생들이 일렬로 서서 씨름의 기본 자세를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작들이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다음은 삿바잡기 연습이었어요. 2명씩 짝을 이뤄서 전통 삿발을 맞잡고 기본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관객들이 감탄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동작들이었거든요. 이제 수빈과 제이슨의 시연 차례였어요. 두 사람이 체육관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전통 삿발을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먼저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씨름의 예의였죠. 이제 삿발을 맞잡을 차례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삿발을 잡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수빈과 제이슨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급하지 않고 부드럽게 서로의 호흡을 맞춰가며 움직였어요. 수빈이 첫 번째 기술을 선보였어요. 안다리 걸기였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을 다치게 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했어요. 제이슨도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관객들이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격렬한 싸움이 아니라 예술 같은 움직임이었어요. 이번에는 제이슨이 기술을 시도했어요. 뒷무릎 잡기였습니다. 김 관장님께 배운 대로 정확하게 했어요. 시연이 계속되었습니다. 들배지기, 바깥거리, 안거리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선보여졌어요. 모든 동작이 부드럽고 우아했습니다. 관객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마지막 순서였어요. 수빈이 제이슨을 부드럽게 넘어뜨리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이 다치지 않게 천천히 했어요. 제이슨이 매트 위에 부드럽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수빈이 손을 내밀어 제이슨을 일으켜 세웠어요. 씨름의 전통 예의였습니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정신이었죠. 시연이 끝났어요. 두 사람이 다시 서로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을 향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도 들렸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깊이 있을 줄 몰랐어요. 칭찬들이 쏟아졌습니다. 수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의 삿발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씨름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감격스러웠거든요. 제이슨도 감동했어요. 한국의 전통 무예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박민수 한인회장님이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한인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인회에서도 씨름 교실을 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수빈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해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수빈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어요. 한국 전통무예관에서 배울 수 있어요. 김 관장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그날 저녁 수빈은 할아버지께 영상 통화를 드렸어요. 발표회 영상을 보여드렸거든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수빈아. 내가 씨름을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다니. 이제 진정한 씨름 전도사가 되었어. 수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 씨름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게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텍사스 교육청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다른 학교들에서도 씨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수빈이 만든 씨름 동아리가 모델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였어요. 정말이에요? 수빈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 벌써 5개 학교에서 문의가 왔어. 김 관장님이 기뻐하셨어요. 내 덕분에 씨름이 텍사스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구나. 한 달 후 첫 번째 학교 간 씨름 교류전이 열렸어요. 3개 학교가 참가해서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쟁이 아니었어요. 씨름의 정신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며 배우는 자리였죠. 수빈이 주심을 맡았어요. 경기가 끝날 때마다 선수들이 서로를 도와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관람석에서는 학부모들이 감동해했어요. 이런 스포츠는 처음 봐요. 아이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존중하네요.
그날 저녁 수빈은 제이슨과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 제이슨이 감탄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씨름 동아리가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 수빈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씨름을 계속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씨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이슨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씨름을 통해서 진정한 강함이 뭔지 배웠거든. 힘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수빈의 마음이 뭉클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외롭고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씨름이 우리를 연결해줬어.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텍사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제이슨이 말했어요. 씨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 당연하지. 수빈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제 씨름 가족이야.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어요. 수빈의 이야기는 한국에도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취재를 요청했고, 씨름협회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수빈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 텍사스에 왔을 때의 외롭고 무서워하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문화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제이슨, 클로이, 그리고 씨름 동아리 친구들까지. 어느 날 수빈은 혼자서 한국 전통무예관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던 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씨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씨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도 바꿔놓았습니다. 김 관장님이 다가오셨어요. 뭘 생각하고 있니? 처음 여기 왔던 날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빈이 대답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김 관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는 진정한 씨름꾼이 되었어.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도 말이야.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씨름을 알리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씨름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요. 수빈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텍사스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진짜 집 같았어요. 씨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빈의 새로운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씨름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문화의 다리를 놓는 아름다운 여정이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 소녀의 용기와 전통의 힘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